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당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자, 이해찬, 친노의 좌장이라는 이해찬 의원 공천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있는 친노의 모습, 어떤 액션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청년 비례대표 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뽑아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금수저 논란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차장. 네. 자, 일단 이해찬 의원 탈당했다면서요?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오늘 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요, 네. 이해찬 의원이 오늘 세종시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나오고 또 주민들과 만나면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해찬 의원 탈당의 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나의 공천 배제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요 그냥 그동안 그랬던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운동권 문화 없애겠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이해찬 의원을 공천 배제함으로써 세종시 한석은 어쩌면 이럴지 모르지만 다른 의석을 더 많이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펴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불의라고 의롭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왜냐하면 자신은 뭐 하위 50%나 이런 데 들지도 않았는데 어떤 정치적으로 희생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자, 근데 만약에 공천은 배제했는데 세종시입니다. 그 지역구가.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수도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이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비대위에서 논의할 생각인데 후보를 낼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 이 말만 들으면은 후보를 마치 안 낼 것처럼 비치는데 조금 전에 또 김성수 당 대변인은 이 후보를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후보를 내기는 내는데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보 안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찬도 전 총리만큼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후보를 낸다고 해서 이길 수 있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내는 게 어떠냐라는 당의 일각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나왔지만 일단은 또 그렇다면 공천 배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는 내는데 알아보겠다. 그래서 지금 한명중 거론된 인사 중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인데 당에서 김병준 교수까지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김병준 교수는 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또 다른 공천 배제 인사 정호준 의원인데요. 자, 어제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아버지 정대철 전 상임 고문을 따라 당을 떠났습니다만 아직 최종 목적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공천을 배제한 공관위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관위의 이런 석연치 않은 해명은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 공천 배제됐다. 난 잘해왔다. 그런데 왜 날 공천 주지 않느냐.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박성훈 부국장.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도 본인은 이제 본인의 경쟁력 이렇게 그런 문제 삼았다라고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상 부친인 정대철 전 고문이 이미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국 본인을 버리는 카드로 썼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공천 배제된 뒤에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안철수 대표가 바로 연락을 했네요. 네, 바로 전화를 또 해서 걱정 마세요. 같이 합시다 하면서 위로 전화했다고 하고요. 정대철 고문도 아들한테 아유, 그래도 아빠랑 나랑 같이 하게 돼서 다행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은 많습니다. 자, 일단 그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네요. 돈 문제도 좀 관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올해 1분기 경상 보조금으로 6억 2천만 원을 이제 수령했는데요. 교섭단체가 될 경우에는 이제 3배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18억 원 가까이, 18억 원은 약간 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선거 보조금인데요. 이제 그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좀 의원이 20명 이상이 된다면은
무려 72억 원 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호준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된다면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24억 원보다 훨씬 많이, 즉 48억 원 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또 그렇게 20명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지금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내연 의원이 탈당을 해서 혹시라도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탈당한다면 다시 또 19명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20명 채우기는 글쎄요. 과연 성사가 될지, 성공할지 못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호준 의원이 합당하면 이 수명 채워서 교섭단체를 만들지만 임내연 의원이 며칠 뒤에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뭐 단짝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수상도 좀 관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본인이 탈당해서 무슨 출마하면 본인의 자유인데 뭐고요. 뭐 어떻게 생각할 게 뭐 있어. 그건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아마 적정한 분을 찾아낼 거예요. 나는 문재인 대표하고 사전에 논의한 게 없어요. 난 그런 적이 없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괜히 헛소리 하는 거지. 난 내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어. 자, 이 밖에 또 탈락된 분 정청래 의원인데 눈물을 흘렸네요. 재심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오전에 이제 글을 올려서 눈물 나게 하는 정치가 있고 눈물 닦아주는 정치가 있는데 네. 대한민국 많은 아들들 눈물 흘리고 있다. 어머니 이럴 때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면서 자신의 눈물 맺힌 얼굴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네. 자신의 심경을 좀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집단 행동 나올지 말지 아직 부글부글 친노 진영에서 끓고는 있습니다만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이 완료되면 좀 달라질까요? 어쨌건.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청년 비례대표 논란이 오늘 오후 내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까요? 자, 한 여성 영입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네. 김빈 디자이너인데요. 외국에서 상도 많이 받고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영입 인사기도 한데 청년 비례대표에 공모를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서 면접 시간도 5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결과 자신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당내에서도 제가 들어보면 김빈 후보 경쟁력 있는데 좀 떨어진 건 놀랍다. 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분 김빈 씨인데요. 디자이너잖아요. 네, LG 자, 디자이너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청년 비례대표라는 게 많은 사람 중에 인터뷰를 해서 2명을 출연한 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을 해서 뽑는 거잖아요. 네, 그 후보가 남자 4명, 여자 네.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 후보 중에서요. 네. 바로 인터뷰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간 분이 2분입니다. 네.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정은혜 더민주 부대변인과 최유진 더민주 뉴파티 의원인데요. 네. 지금 이 두 사람 가운데 최유진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 혹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네. 금수저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최유진 의원이 또 유명한 분의 딸이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최유진 의원, 유명한 분의 딸이라고 뭐 정치를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네. 자, 지금 보이시는 분인데요. 자, 어느 분의 딸입니까? 네, 바로 민변 회장을 지냈던 최병모 변호사의 딸인데 또 온로비 사건에서는 또 특별검사를 지냈고요. 또 네. 야권 통합을 호소하던 또 원탁회의의 멤버였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2012년 4년 전 총선 때, 자, 민주당이요. 그냥 있어서 한나라당한테 당하지 말고 야권 연대하라면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주창했던 원탁회의 멤버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 2012년 총선에서 그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네. 연대를 그 재촉했던 말하자면 제야의 원로격이죠. 네. 그 김상근 목사라든지 지금 최병모 변호사 그리고 또 백낙청 씨 이렇게 그 많은 또 함세웅 신부 이런 분들이 제야의 원로격인 이런 분들이 야당이 하나로 합쳐져 후보를 내야 그 이번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지도교사 역할을 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촉구를 했고 통진당과의 단일화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야권 내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분의 따님이 이렇게 가면 오해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 논란이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 좀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젊은 층에서 많이 글을 쓰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청년층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아직 완벽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김종인 대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인 여성 박모 의원
아니면 또 이제 이모 소장 등등과의 어떤 그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또 뭐 몇몇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직접 대면하고 뭐 문제 제기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흉흉하고요. 네. 또한 지금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일단 최유진 씨 본인은 나는 아버지가 변호사지만 나는 안락한 삶을 영위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진보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이 주의하고 노력하고 제가 이렇게 왔다고 당내 얘기합니다. 관계자들한테도 좀 반응을 물어봤더니 이제 최유진 위원이 서울대 조소학과 출신이고 또 어떤 미술을 했던 미술학도로서 또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또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내에서 이제 좀 최유진 위원을 감싸주는 분의 의견도 좀 네. 들을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 이제 금수저 논란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더민주 청년비례대표 경선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한 분은 오늘 원래 하기로 했다가 탈락이 됐어요. 자, 일단 네. 그 말씀 남성 대표 얘기인데 탈락된 얘기는 잠시 좀 설명해 드리고요. 김종인 대표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흑수저, 금수저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가 되느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종인 대표의 방금 논리고 그것 때문에 20대 젊은 층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멘트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에서도 개천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어질 정도로 흑수저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인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당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보통 이제 젊은 이렇게 청년 비례대표를 야당인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요. 4년 전 19대 국회에서도 이제 10번, 13번에 남자, 여자 후보를 한 명씩 배치해 사실상 당선권 안에 훅 넣어줬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바로 19대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사람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었죠. 사실 뭐 이른바 금수저, 즉 좋은 집안 자제라고 해가지고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청년 비례대표가 과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뭐 좋은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뭐 다시 그 지역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청년 비례를 만든 취지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청년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높으신 분들이 생각을 뭐 곰곰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성 후보 한 명이 결정이 됐다가 탈락된 일이 있었다는데 이분은요? 방금 전에 탈락됐다는 발표가 났는데 네. 일단은 이 김규환 후보의 경우는 네. 홍찬성 공천관리위원장에 바로 비서를 지냈기 때문에 이것도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시비가 이어졌는데 결정적으로 네.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네. 결국은 비례대표 그 후보 경선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적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럼 김종인 대표나 이런 분들은 당 대표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되나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네. 아마 새누리당에 있다 오신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정장선 네. 총장도 그렇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게 결격 사유가 진짜로 된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첫점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실에 근무했던 것 자체가 결격 사유라고 보기는 없겠습니다만 네. 당시에 그 면접을 진행할 때도 국회에서 일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네. 일한 적 있다. 홍창성 의원과의 일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먼저 얘기하지 않았군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도덕적인 그런 결격 사유가 된 게 아닌가라는 짐작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다 공개를 했어야 옳은 일을 갔네요. 자, 일단 심사위원이 됐던 분이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비서이기 때문에
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신의 과거 경력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논란 끝에 교체되는 상황까지 좀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여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대구 정치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하거든요. 자, 이남희 차장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